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1월 9일 오후 6시 7분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2,550만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 일단 주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수요일이지만 주봉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은,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몸통을 꽉 채운 주봉으로 끝나게 되면 꼬리도 하나 없이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몸통을 채우게 되면은 직전에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가 더 붙어요. 일주일을 더 빠질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걸 좀 알고도 계셔야 되겠고,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직 정확하게 바닥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FTX를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일단 실사 과정 이후에 또 뭐 머스크처럼 번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주봉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직전에도 음봉 크게 떨어지면은 다음 주까지 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닥 잡히고 반등, 이런 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음봉 크게 떨구고 하나 더 붙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꼬리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음봉 끝난다,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방으로 떨군 다음에 옆에서 횡보 일주일 정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좀 반등이 크게 나오는, 좀 이런 그림도 우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원화 차트로는 아직 이때 찍었던 이제 6월 달의 최저점을 아직 좀 안 갔죠.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해외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때 6월에 찍었던 17,600달러를 그냥 깨 부셔버렸습니다. 17,166달러까지 찍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쳐 올려주면서 여기서 좀 반등이 쭉 나오기는 했지만, 각도 자체가 이게 찐반으로 가려면 이 정도까지는 좀 쳐줬어야 되거든요. 여기 라인까지는 쳐주고 좀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각도 자체가 너무나 약했다. 그리고 바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빠지고 있고, 지금도 여기 저점 갱신이 또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처럼 살짝 저점 살짝 깨고 들어올리는 그림. 근데 저점을 깨려면 이제 한참 남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자적으로 여기를 안 가고 어느 정도 좀 빠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고, 그 기준점이 6월의 저점 17,600 정도가 좀 1차적으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17,600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꼬리 먹으러 가고 꼬리 이탈 나오면서 한 방 더 뺀다, 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기를 지켜줬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저점 자리 이제 거의 이제 18,000자리인데 이 18,000달러 이탈이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 몸통자리, 여기 몸통자리 17,700에서 6월 최저점 17,600짜리,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 안 나오면은 그냥 다음 주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점 갱신까지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롱 받아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주요 조금 이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받아보고 튕겨져 나오는 거 짧게 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급으로 쳐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빠지는 척 하다가 어제 팍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FTX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화요일에 어제 여기 저점까지 갱신을 찍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듯 했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나왔어요. 창펑자오가 FTX 인수하겠다, 이런 트위터가 나오면서 비트랑 FTT가 이제 급반등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수도 뭐 100% 확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이 FTX가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굉장히 좀 부실한 상태다라는 게 연쇄 파산, 거기다가 이 어떻게 보면 FTX가 만들어낸 이 FTT를 담보로 투자한 여러 가지 회사들, 그리고 이거를 담보로 만들었던 또 다른 어떤 디파이 상품들, 연계 대출 상품들과 FTX에서 최근에 밀어붙였던 앱토스라든지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까지 전부 다 의심을 받으면서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 그 다음에 FTX가 입출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팍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더 공포에 질리면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위터 발로 반등 줬지만 결국에는 밑에까지 하반까지 부셔버리면서 지금 17,166달러를 찍고 또 지금 꼬리갱신을 또 하러 지금 가고 있다.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풋옵션도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저점을 깨면은 이제는 16,000, 15,000짜리까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너무 장기 포지션을 보기보다는 지금이 바닥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런 거 기대하면서 지금 물량을 홀딩하다가는 이렇게 빠질 때 대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숏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숏을 지금 잡았다라고 해도 갑자기 이런 거 반등,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맥점 자리에서 좀 짧게 수수료 떼고 수익 나면 바로 나오는 식으로 좀 노려본다든지, 지금도 이 정도로 밀어버렸으면은 여기서 이 몸통 먹어주는 양봉 나오면은 조금 이제 롱으로 살짝 진입했다가 다음 양봉에서 수익 내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스캘핑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꼬리를 먹는다, 이 꼬리를 먹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FTX가 전 세계 3위 거래소거든요. 3위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라는 게, 사실 이 코인판 전체에 루나 테라 사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테라, 루나, UST 이거는 글쎄요, FTX만큼의 영향력도 시장에 없었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인데 나름 조금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뭔가 좀 독창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UST를 기반으로 한 어떤 좀 다른 이제 대출 상품들을 또 많이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걔는 이제 알트코인 중에 그냥 하나였다라고 보는데, 이 FTX는 미국인들이 거의 다 쓰는 거래소고 전 세계 3위 거래소입니다. 1위는 바이낸스죠. 자, 근데 이런 전 세계 3위 거래소, 빵빵한 자금력의 거래소조차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니. 그리고 그거를 약점을 삼아서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취약하게 무너질 수 있냐. 야,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랑 FTX가 다 같이 손잡고 위에서 숏 잡고 아마도 이런 작전을 펼쳤을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번 상승 흐름 자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던 상승 자체가 결국에는 번지 점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번지 점프대로 판명이 났고, 이때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확 내렸고, 이때도 쭉 올라가다가 더 세게 내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번지 점프가 어느 구간에서 좀 끝날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점프의 끝에서 우리가 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단기 반등을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이벤트가 내일 22시 30분에 있는 CPI밖에 없다. CPI가 좋게 나오면은 의외로 반등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바닥일 수도 있고, 저는 좀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좀 강력하게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숏을 이렇게 쳐 내린 다음에 CPI가 좋게 나오고, 지금 선거도 진행 중이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빙입니다. 의외로 상원 의원이 지금 이제 46대 47로 공화당이 한 석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원은 그 공화당이 거의 다 조금 우세하게 조금 장악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좀 상원이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원은 거의 반반,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이제 우세하게 가져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죠. 상원까지 완전히 공화당이 조금 장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조금 호재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원보다는 상원이 훨씬 조금 더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선거 결과는 조금 뭐 예상대로 그냥 나왔다, 조금 근데 좀 미적지근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CPI죠.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내려뺀 구간에서 CPI가 좋게 나온다. 지금까지 좋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8% 예측을 하지만 8%나 8.1이 나오면은 뭐 사실 또 시장은 뭐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찍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바닥 삼아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CPI밖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밖에는 지금 답이 없죠. 이제 하다 기댈 데가 없어서 CPI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 찍고 들어올렸던 이런 게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여기서 지금 방금 크게 뺐다가 V자로 올려주긴 했어요. 올려주긴 했는데, 요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은, 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이거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 여기 고점까지는 쳐줘야 되는데, 여기 고점이라도 쳐주면은 뭔가 좀 빠진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근데 여기 고점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또 꺾이고 여기 고점을 그 다음 턴에 다시 온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조금 뭐 한 번 내려찍고 지금 반등은 조금 나오고 있다. 좀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찐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확실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최소 4시간 봉으로는 양봉이 하나 떠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4시간 이후에 8시간 봉으로도 양봉 마감을 최소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서 장악형으로 양봉이 하나 떠줘야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굳이 섣불리 반등을 기대하면서 롱을 잡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팍팍 내려찍는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만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여전히 조금 유효할 수 있고, 최소 8시간 봉으로 양봉 붙여주면은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등 나오다가도 CPI 안 좋게 나오면 또 꼬라박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움직임이 정말 역대급으로 위아래 털기, 개미 털기, 상방 롱 청산, 쇼 청산이 좀 동시에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바이낸스가 작정을 하고 뒤흔드는 그런 주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레포트의 CEO죠. CEO도 지금 트위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9년 동안 코인을 했고 2013년 처음 비트를 산 이후로 가장 미친 날이다. 마운트 곡수나 3AC나 루나보다 훨씬 더 미쳤다,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루나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야, 어떻게 전 세계 3위 거래소가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면서 1위한테 그냥 뭐 어떤 인수합병에 대한 뭐 협상이라든지 네고시에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한 방에 잡아먹히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게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FTX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 정보방에 조금 이제 다 정리를 좀 해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샘 뱅크만 프라이드 FTX CEO가 사실상 먼저 조금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비아냥되는 듯한 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번 전쟁이 조금 시작이 됐고, FTX가 또 여러가지 좀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약점을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이제 파고 들어서 이 유동성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후벼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항복을 했고, FTX는 이제 조금 이런 파산이라든지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누군가가 사실 인수합병을 해주지 않으면 또 살아남을 수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조금 헬프 요청을 쳤고, 우리 진짜로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범을 잘못 건드렸다, 범이 후려치니까 강아지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범의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TX CEO도 만약에 이게 FTX가 날아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파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히고 소송과 고소가 뭐 날아들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챙겼던 뭐 돈이라든지 재산조차도 다 뭐 압류가 당하고 몰수당하고, 어떻게 보면 뭐 범죄자까지 될 수도 있는, 지금 도건처럼 테라 루나 만들었던 권도영 그 대표도 지금 막 검찰 조사에 막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한반에 해소를 하려면은 그냥 다 숙이고 모든 걸 버리고 FTX가 이제 바이낸스에 먹히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낸스는 돈도 별로 쓰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이 인더스트리 내 지위와 크레딧, 신용만으로 FTX를 거의 좀 무상인수, 그것도 굉장히 힘있는 입장에서
거의 돈을 안 들이면서 전 세계 3위 거래소를 흡수합병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창펑자오는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냐. 물론 이번 사태의 원흉이기도 하지만은 이 판때기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 간에 또 전쟁이거든요. 다 경쟁자지 않습니까? 경쟁자를 제끼는 이런 수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솔라나, 세럼, 앱토스. 얘네들 다 지금 FTX에서 밀던 코인,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 쪽, 이쪽이랑 다 연계된 코인이고, 이런 코인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바이낸스가 이런 그 FTX를 인수한다라고 해도 FTX의 거래소 코인 FTT죠. 보시는 게 이제 FTT 코인이고 지금 거의 그냥 나락을 가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는데도 아직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FTT 토큰이 그럼 쓸모가 있냐는 거죠. 바이낸스에도 바이낸스 코인이 있습니다. BNB라는 바이낸스 코인이 있는데, 바이낸스 코인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펌핑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이 크립토 시장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지금 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FTT가 앞으로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막 집어 던지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2달러까지 왔죠. 낙하하기 전에는 20달러 이상, 25달러, 30달러 부근에서 놀던 게 2달러가 지금 되어 있다. 2달러까지 떨어지고 지금 4달러, 4.5달러 지금 여기서 제대로 반등 안 나오면은, 빨리 안 나오면 또 저점 갱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일단 저 FTT가 좀 그만 떨어져야 된다. 이 FTT가 좀 그만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그만 떨어져야 되고, 솔라나, 세럼 얘네들도 그만 떨어지고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가 시장 찐바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솔라나가 지금 보시면은 25,000원까지 빠졌죠. 원화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시간봉으로 보시면 계속 줄줄줄줄줄줄 요런 식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일단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장대로 급격하게는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찔끔찔끔 요런 식으로 시간봉으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요런 경우에는 좀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장대 음봉 빼고, 장대 음봉 빼서 다 죽인 다음에 올리는 식의, 요런 식의 이제 두 가지 길만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바로 빨리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거 지금 좀, 솔라나가 시총이 현재 10조까지 쪼그라든 상황이고,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만도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이 기미는 조금 안 보이고 있다. 안 보이고 있는데, 해외 차트로 보시면, 자,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5분봉이고, 자, 이런 게 하나 나와야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거 아래로 찍고 들어올리는 V자, 하방의 마지막 끝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의 마지막 끝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죠. 그러니까 비트도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와중일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꼬리까지 다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통 오면 일단 비상입니다. 여기 몸통 오면 비상이고, 몸통 깨는 순간 꼬리는 뭐 거의 90% 이상 확률로 먹으러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꼬리 깨는 순간 또 패닉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꼬리 깰 때 수직 낙하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꼬리 깬 다음 수직 낙하 이후에 더 내려갈 확률이 지금 높다. 그래서 솔라나가 어쨌든 간에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다른 알트나 조금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TX 계열의 코인들, 솔라나랑 FTT, 세럼 이런 애들, 세럼은 어차피 또 솔라나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FTT나 솔라나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지금 멈출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코인들이 좀 빨리 좀 뭔가 한번 위로 쳐올리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CPI 좋게 나왔을 때 V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 정도의 조금 악조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고,
나스닥도 딱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 나스닥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냐면은 여기서 사실 이 안에서 놀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존의 반등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를 깨고 일단 아래로 내려왔고 이 채널 안으로 빨리 못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장대 양봉 뽑히면서 이렇게 바닥 찍었으면 좀 장대로 들어 올려줄만 한데 굉장히 좀 미미하게 들어 올렸어요. 거의 1%대로 양봉을 올리면서 3일 동안 양봉 쳐주긴 했지만은 지금 또 꺾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도 그렇게 반등의 힘 자체가 지금 세지는 않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잘 빠지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조금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좀 고개를 들면서 달러도 여기서 좀 고개를 든다라고 하면은 또 비트한테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내려봤고 요런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받는 이런 그림이 물론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달러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알트들도 줄줄이 전부 다 빠지고 있고 저는 그래도 알트들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때 토요일 오전 11시 45분에 이제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오른 지점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난 코인들 상당 부분 챙기면서 가자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죠. 11시 45분에 토요일 11시 45분. 토요일 11시 45분 요때입니다. 요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왜냐면 그 전주에도 토요일이 최고점 찍고 내려갔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토요일이었고 여기도 토요일이었어요.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알트들 좀 진입하면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 좀 알트 몇 개 좀 들어갔었거든요. 저희가 도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도지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다 수익권 들어가고 샌드박스도 2차 목표가까지 다 뚫어가지고 다 수익 챙겼는데 요때는 일단 수익을 났을 때 챙기는 게 맞으니까 어차피 이때도 토요일날 고점 찍고 눌렸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때 나오신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락을 피해 가셨죠. 피해 갔고 이후에도 좀 여기 눌림목에서 알트 좀 나가긴 했지만 손절가를 다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 잘 지키신 분들은 이거 다 피해갔다. 지금 다 피해갔고 어차피 저점에서 다시 살 겁니다. 알트들 다시 살 건데 FTX랑 연관된 건 일단은 피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도지 같은 게 지금 잘 버티는 거거든요. 도지 같은 게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도지 어쨌든 트위터 이제 머스크가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이러면은 또 도지는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지 같은 경우에도 이때 주고 내리고 주고 내렸던 이런 구간이랑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주고 내리면 다시 주죠. 이런 식으로 다시 주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 도지 일단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만하고, 도지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도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방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 다음 주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좀 확실하게 이번 FTX 사태가 어떻게 조금 흘러가는지를 보고 진입 시점을 조금 논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 이게 굉장히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이제 비트코인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디지털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좀 부실한 세력들에 의해서 너무나 조금 영향을 좀 크게 받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시장을 좀 본받아야 된다. 여전히 여기는 고쳐나가야 될 부분, 특히 규제나 규제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좀 아직도 많다.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것이고, 차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때 당시 18년도 당시의 흐름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내려오고 옆으로 빼다가 못 올라갔죠.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려고 했다가 못 올라가고 밑으로 이제 푹 내려갔다가 그랬을 경우에 여기 구간이 50%가 빠졌었거든요. 18년 당시에 여기서 여기로 빠질 때 50%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물론 쭉 다 말아 올리면서 이제 전고 돌파, 매물대 돌파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올려놨었지만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딥하게 빠질 수도 있다. 물론 50%까지는 저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16,000짜리나 15,000짜리 정도를 좀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제 14,000까지도 뺐다가 이런 식으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좀 최악의 경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낙하 지점 최 끝에 여기서 들어올리고 뺀 거에서 50% 빠진다 그러면 10,000달러인데 사실상 10,000달러까지 가는 거는 조금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옆으로 기면서 옆으로 빠르게 V자로 못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CPI까지도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지고 옆으로 빼다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은 내년에 조금 이제 동결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만 세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횡보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저는 다시 이제 비트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이번 사태가 시장에 준 충격 자체가 단기간 안에 현재 회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조금 실망스럽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인들 기상하는 저녁 시간대, 오늘 밤 시간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오늘 밤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무조건 좀 스캘핑적인 관점, 어느 정도 팍팍 내려박는 구간에서는 반등 먹는 이런 식으로 반등, 이 구간 지금 방금 먹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먹었고, 그래서 정확히 6시 48분에 롱 드렸죠. 숏 드렸죠. 숏 6시 48분에 숏, 여기서 숏 드려서 쭉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수익권 들어갔죠. 바로 수익권 들어갔고, 그 전에 여기 6시 20분이죠 6시 20분에도 롱 드렸어요. 롱 들여가지고 여기서 쭉 상당히 반등 세게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수익권 들어갔죠. 바로 수익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수익 터졌죠. 28%, 37%, 23%, 31%, 그 다음에 숏 들어간 거 50%, 14%, 54%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최근에도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죠. 이런 예상치 못한 빔에서 우리가 손절을 짧게 잡고 이런 좀 단기로 타점을 잡는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좀 지지, 여기 이제 안 깨주면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불안하죠. 불안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십자도지 그랬으면 바로 양봉 채워주면서, 십자도지 이제 윗 꼬리까지 먹어주는 양봉 채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더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음 타임에 들어가는 게 맞다. 다음에 한 방 더 뺐을 때, 여기서 한 방 더 뺐을 때 17,400짜리를 보고 튕겨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금 팍팍 내려박는 구간, 내려박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서, 꼬리 달리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롱 진입을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뭐 포기하고 뭐 시장 떠난다든지 조금 쉰다든지 그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지만, 이런 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복구하려면 근데 한 방 노리다가는 더 골로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이런 좀 확정 수익 단타로, 어떻게 보면 내가 1,000만원을 잃었으면은 뭐 50만원씩 20번으로 복구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1,000만원 잃었으니까 1,000만원 한 방에 롱 여기서 반등 롱 노려야겠다. 그러고 롱 잡게 되시면은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좀 단기적인 타점 매매가 안전하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때가 한번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CPI 때 내려받고 들어올리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내려박았을 때 여기서 한번 좀 물량 실어서 반등 노려본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저희랑 같이 좀 차근차근하게 시드를 조금 복구해 가실 분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여기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제 빠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분할 진입을 했을 때 위로 쐈을 때 수익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쐈어요. 쏘고 내려갔죠. 충분히 익절 구간 주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타점 정확하게 다 잡아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드립니다. 저희가 손절도 안전하게 타이트하게 잡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만 드리는 거지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감을 익히셔야지 좀 제대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구간이면서 동시에 여기가 이제 바닥일 경우에는 CPI를 기점으로 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FTX가 부실한 이런 유동성의 문제는 사실 언젠가는 좀 터졌어야 할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번질 수 있었던 불인데 그래도 바이낸스가 FTX를 먹는 그림이 나오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기업을 먹는 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을 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썩은 부위는 또 도려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썩은 부위가 바로 이런 FTT 코인이라든지 알라메다와 이제 FTX 간의 이제 유착 관계, 어떻게 이제 돈을 빼돌리면서 뻥튀기를 시키면서 돌려막기를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거져서 양지로 드러났을 때 한 번 더 충격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난해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너무 장기로 포지션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수익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어쨌거나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좀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롱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거래량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구간에서 위로 찍었다가 아래로 내려박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꼬리로 올려놓은 상황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꼬리에서 받친 거래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12시간봉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직전에 여기 구간에서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그 다음에 꼬리 근처까지 왔었어요. 한번 꼬리 근처까지 한번 오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다시 안 왔거든요. 다시 안 왔습니다. 지금 다시 왔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꼬리를 깨는 척을 하면서 다시 꼬리 근처까지 갔다가 제대로 된 반등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그러려면 이 꼬리 근처까지 어느 정도 가는 거는 허용은 하지만 뭐 한 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17,30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쳐도 그 이하로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악의 공포를 한번 보여주려면 꼬리 나 부시러 갈 거야를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또 숏이 몰리겠죠. 그럼 그거를 쥐어짜는 롱 스퀴징 터지는 거, CPI가 좋게 나온과 동시에 이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찐반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런 그림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추세로는 좀 더 내려박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8시간 봉으로는 양봉으로 조금 직전에 음봉 먹어주는 장악형이 떠줘야 우리가 조금 얘 반등하려나 보다, 그때 요런 식으로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안전하지, 지금 어설프게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자금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다가는 조금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매매로 최대한 조금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간을 보다가 시장 흐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면, 그런 느낌은 어디서 오냐, 아까도 8시간봉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일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을 때,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을 때가 반등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조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신 분들, 그리고 많이 또 손실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을 좀 최대한 함께 헤쳐나가면서 좋은 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좀 힘내시고 이번에 손실 보신 분들 모두 조금 멘탈 차리시고 기운 내셔가지고 조금 쉬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 이런 변동성이 아니면 살아있을 때 최대한 단타로 이제 복구를 해보겠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손절은 잡아놓고 그러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지만은 시장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